안녕하세요. 가볍게 책 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그런데 잠깐, 니체는 누구고 짜라투스트라는 또 누구일까요? 먼저 니체는 1800년대 독일에서 살았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철학자는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같은 질문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니체도 이런 질문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남들이 정해준 대로만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 그렇다면 짜라투스트라는 누구일까요? 짜라투스트라는 아주 오래전에 페르시아 지역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니체는 이 짜라투스트라는 인물을 책 속에 등장시켜서 자신의 철학적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라는 인물을 빌려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제목은 좀 어렵지만 우리도 살면서 한 번쯤 해봤던 질문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니체가 들려주는 이야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낭독 시작합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프리드리히 니체 지음, 해원 출판사. 21. 자유로운 죽음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게 죽고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죽는다. 죽어야 할 때 죽어라 하는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이상하게 들린다. 죽어야 할 때 죽어라. 이렇게 짜라투스트라는 가르친다. 물론 살아야 할 때 살지 않은 자가 어떻게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람은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낫다. 이렇게 나는 잉여 인간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잉여 인간들 역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속이 텅텅 빈 호두라 할지라도 쪼개지기를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죽음은 축제가 아니다. 아직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축제를 신성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 나는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의 자극이 되며 약속이 될 수 있는 완성된 죽음을 보여주겠다. 자기의 삶을 완성하는 자는 희망을 지닌 자들과 엄숙한 맹세를 하는 자들에 둘러싸여 승리감에 넘쳐 자신의 죽음을 수행한다. 사람은 이렇게 죽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듯 죽는 자가 산자의 맹세를 신성시하지 않는 어떤 축제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죽는 것이 최선의 죽음이다. 다음으로 좋은 것은 전쟁에서 죽어 그리하여 위대한 영혼을 탕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승리자나 싸우는 자가 똑같이 미워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도둑처럼 살그머니 기어들어와 그러면서도 주인처럼 찾아오는 그대들의 이빨 드러낸 죽음이다. 나의 죽음, 자유로운 죽음, 즉 내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죽음을 나는 그대들에게 권한다. 나는 언제 그것을 바랄 것인가? 하나의 목적과 한 사람의 상속인을 가진 자는 그 목적과 상속인의 가장 적절한 때에 죽음을 원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목적과 상속인에 대한 경의를 위해 그는 시든 꽃다발을 삶의 성소에 걸어놓지 않는다. 진실로 나는 밧줄 꼬는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다. 그들은 그 밧줄을 길게 늘어뜨림으로써 결국 자신은 점점 뒤로 물러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진리와 승리를 위해 너무 오래 산다. 이가 없는 입은 이미 어떤 진리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명성을 원하는 자는
누구나 적당한 시기에 명예를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어려운 기술을 익혀야 하는 것이다. 최선을 맛보았을 때 먹기를 중단해야 하는 것이다. 오래 사랑받기 원하는 자는 이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가을의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야 할 운명을 지닌 신사과가 있다. 이들 사과는 익는 것과 노랗게 되는 것과 시들어 버리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먼저 늙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 먼저 늙는다. 그리고 노인 같은 젊은이도 있다. 그러나 청춘에 이르는 것이 늦은 자는 오래 그 청춘을 누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산다는 것은 실패이다. 한 마리의 독충이 그들의 심장을 파먹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죽음이 훨씬 더 성공적임을 알게 하라. 결코 감미롭게 여물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그는 여름철에 이미 썩어간다. 그를 가지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은 비겁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오래 그들의 가지에 매달려 있다. 제발 태풍이 불어와 그 모든 썩은 것, 벌레 먹은 것들을 나무에서 떨어뜨려 주길. 원하건대 급속한 죽음에 대한 설교자가 와주기를. 그는 생명의 나무에게 어울리는 태풍이며 교란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다만 느린 죽음과 모든 지상적인 것에 대해 인내할 것을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다. 아, 그대들은 지상적인 것에 대해 참을 것을 설교하는가? 그대들에 대하여 너무도 많은 인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상적인 것이다. 그대들 모독자들이여, 진실로 느린 죽음의 설교자가 존경하는 저 히브리 사람은 너무도 빨리 죽었다. 그리고 그의 너무 빠른 죽음은 그 후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한 숙명이 되었다. 아직 젊은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선량하고 공정한 자들의 증오와 더부른 히브리인들의 눈물과 우울뿐이었다. 그때 그는 죽음의 동경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그가 선량하고 공정한 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황야에 머물러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아마도 그는 사는 것을, 이 대지에서 사는 것을 배웠으련만. 그리고 웃는 것도. 나의 형제여, 부디 내 말을 믿으라. 그는 너무 빨리 죽었다. 그가 만일 내 나이까지 살았다면 그의 교리를 스스로 취소했을 것을. 그는 취소할 수 있을 만큼 고귀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럴 만큼 성숙해 있지 않았다. 젊은이는 미숙하게 사랑하며 또한 미숙하게 인간과 대지를 미워한다. 그의 마음과 정신의 날개는 아직 구속되어 있으며 무겁다. 그러나 어른은 그 내부에 젊은이보다 훨씬 많은 어린아이와 훨씬 적은 우울을 지니고 있다. 그는 삶과 죽음을 보다 더 잘 이해한다. 죽음에 대한 자유와 죽음 속에 깃든 자유를 알며 긍정을 말하는 때가 아니면 엄숙하게 부정을 말하는 자, 그자야말로 죽음과 삶을 잘 알고 있다. 나의 벗들이여, 그대들의 죽음이 인간과 대지에 대한 모독이 되지 않도록 하라. 나는 그것을 그대들의 영혼의 꿀에 간청하노라. 그대들의 죽음에 있어서 그대들의 정신과 덕은 대지를 감싸는 저녁 노을처럼 빛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대의 죽음은 실패이다. 이렇게 나 자신은 죽으려 한다. 그대들 벗들이 나를 위하여 대지를 보다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다시 대지가 되고자 한다. 나를 낳은 것 속에서 안식을 찾기 위하여. 진실로 짜라투스트라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었고 그리하여 자신의 공을 던졌다. 자, 그대들 벗들은 나의 목적의 상속자이다. 나는 그대들에게 황금의 공을 던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는 그대들이 황금의 공을 던지는 것을 바라보고 싶다. 그 때문에 나는 좀 더 지상에 머무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용서해다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이야기는 세 가지 변화입니다. 제목부터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재미있게도 사람의 모습을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낙타가 되고 사자가 되고 마지막에는 어린아이가 되는 걸까요? 저도 처음에는 궁금했는데요. 니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왜 꼭 그래야 하지? 하고 내 생각을 찾게 되고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니체가 말하는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관해 말하고자 한다. 즉, 어떻게 정신이 낙타가 되며 낙타가 사자가 되며 마침내는 사자가 어린아이가 되는지를. 경건한 마음이 간직되어 있는 억세고 강인한 정신에는 여러 가지의 무거운 것이 있다. 왜냐하면 무거운 것, 가장 무거운 것을 그 억센 것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무거운가? 이렇게 강인한 정신은 묻고서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많은 짐을 짊어지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손수 짊어지고 나의 힘이 억센 것을 스스로 즐기는 그처럼 가장 무거운 것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대들 영웅들이여. 하고 강인한 정신은 물었다. 그것은 자신의 교만을 억누르기 위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닌가? 자기의 지혜를 조롱하기 위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혹은 우리의 관심사가 승리를 했을 때 그로부터 무심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유혹하는 자를 유혹하기 위해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닐까? 혹은 인식의 도토리와 풀잎으로 목숨을 잇고 진리를 위해 영혼의 기아 상태를 견디는 것이 아닐까? 혹은 병들었을 때 위로하는 자를 물리치고 스스로가 바라는 것을 결코 들어주지 못하는 귀머거리들과 사귀는 것일까? 혹은 진리의 물이라면 더러운 물에도 들어가 차디찬 개구리와 따가운 맹꽁이를 쫓아버리지 못한다는 그것이 아닐까? 혹은 우리를 경멸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우리를 위협하려는 유령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닐까? 이 같은 모든 가장 무거운 것을 강인한 정신은 스스로 짊어진다. 그리하여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사막을 달리는 낙타처럼 그는 사막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가장 황막한 사막에 이르게 되면 두 번째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곳에서 정신은 사자가 되며 그는 자유를 획득하여 그 자신의 사막에서 주인이 되려고 한다. 그는 이곳에서 최후의 지배자를 구하고 그 지배자와 최후의 신에게 그는 적이 되려 한다. 그는 거대한 용과 싸워 이기려 하는 것이다. 정신이 이미 지배자 또는 신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지 않는 거대한 용이란 무엇인가? 이 거대한 용은 그대는 마땅히 해야만 한다라고 불리워진다. 그러나 사자는 나는 하고자 한다라고 말한다. 그대는 마땅히 해야만 한다는 말은 황금빛으로 빛나며 용처럼 그가 가는 길가에 가로놓여 있다. 그리하여 그 비늘마다 그대는 마땅히 해야만 한다가 금빛으로 번쩍이고 있다. 수천 년의 가치가 이들의 비늘 위에서 빛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용 가운데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이렇게 말했다. 사물의 모든 가치, 그것이 나의 몸에 빛나고 있다고. 일체의 가치는 이미 창조되어 있다. 그리하여 모든 창조된 가치, 그것이 바로 나이다. 진실로 나는 하고자 한다는 이미 있어서는 안 될 말인 것이다. 이렇게 용은 말했다. 나의 형제들이여, 무엇 때문에 정신 속에 사자가 필요한가?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단념하고 경건한 부담에 견딜 수 있는 동물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그것은 사자도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를 창조하는 그것은 사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자유를 창조하고 의무에 대해서조차 신성한 부정을 말하기 위해서는 나의 형제들이여 사자가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가치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 그것은 무거운 짐을 견뎌낼 수 있는 경건한 정신으로서는 가장 무거운 획득이다. 진실로 그것은 그에게는 하나의 약탈이며 약탈하는 짐승의 짓거리이다. 그는 그의 가장 신성한 것으로서 일찍이 그대는 마땅히 해야만 한다를 사랑하였다. 이제 그는 그 사랑으로부터 자유를 빼앗기 위해 가장 신성한 것 중에서도 환상과 방자함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약탈을 위해서는 사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 형제들이여 말해다오. 사자가 해내지 못했던 것을 어린아이가 해낼 수 있을까? 왜 약탈하는 사자는 더 나아가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하는가? 어린아이는 천진하다. 그리고 망각이다.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며 유희이다. 스스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이다. 제1의 운동이다. 그리고 신성한 긍정인 것이다. 그렇다. 나의 형제여. 창조의 유희를 위해서는 신성한 긍정이 필요하다. 그때 정신은 제 스스로의 의지를 원하게 되며 세계를 상실한 자는 제 스스로의 세계를 싸워서 얻는 것이다. 정신의 세 가지 변화를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정신이 낙타가 되며 낙타가 사자가 되며 그리하여 마침내는 어떻게 사자가 어린아이가 되는지의 변화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그는 얼룩소라 불리는 도시에 머무르고 있었다. 지금까지 프레드리히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낭독했습니다. 낙타, 사자, 어린아이라니. 조금 이상하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씩 쉽게 생각해 볼게요. 먼저 낙타입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동물이죠. 니체는 사람도 처음에는 낙타처럼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공부해야 해. 이렇게 해야 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것을 열심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은 사자입니다. 사자는 힘이 세고 용감하죠. 사자가 된다는 것은 나는 꼭 남들이 시키는 대로만 살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왜? 꼭 그래야 해?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니체가 이야기하는 가장 재미있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데요. 이건 왜 안 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니체에게 어린아이는 단순히 어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알려주시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런데 왜 꼭 이렇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럼 나는 이렇게 해볼래 하고 나만의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낙타가 나쁘고 사자가 좋고 어린아이가 최고라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니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거기에 질문을 던지는 것도 필요하고 마지막에는 나만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힘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정답은 없겠죠. 오늘 그냥 한번 나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담아두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낭독해드린 자유로운 죽음에 대하여. 먼저 번에는 자유로운 죽음에 대하여 부분을 낭독해드렸는데요. 니체가 말하는 자유로운 죽음은 단순히 죽고 싶을 때 죽어도 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가 말하는 핵심은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해서 삶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방향과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라 라는 데 가깝습니다. 자유로운 죽음에서 짜라투스트라는 너무 일찍 죽거나 너무 늦게 죽는 것 대신 때가 되었을 때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다음 사람에게 그것을 이어준 뒤 죽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충분히 살아낸 뒤 이제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 그래서 니체에게 중요한 건 죽음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 전제도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삶과 삶에 대한 긍정을 강조하는 작품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죽음이란 죽고 싶으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을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하게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잘 살아낸 다음 내 삶의 마지막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죽음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을 더 잘 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 낭독해드렸습니다. 다음 책에서 또 뵈어요. 감사합니다.